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피로가 온몸을 감싸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셨을까요? 애써 외면하려 해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통증은 도무지 사라질 줄 모르고 병원을 찾아가 봐도 늘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죠. 좋다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틈틈이 운동까지 해보지만 그때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강 문제 앞에서 지쳐버린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왜 나아지지 않는 몸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끝없이 해답을 찾아 헤매는 걸까요?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몸은 마치 정답 없는 미로를 헤매는 듯 진정한 평온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의 몸에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 설계도를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몸 사용 설명서를 손에 넣고 진정한 건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이선우 씨는 몇 년째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좀처럼 가시지 않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고 점심 식사 후에는 늘 더부룩한 속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툭하면 찾아오는 감기나 알레르기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늘 스트레스성이라거나 큰 문제는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내시경, 혈액검사 등 꼼꼼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 선우 씨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선우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다는 건강식품은 모조리 찾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신제품부터 입소문난 유산균, 비타민, 홍삼까지 식탁 위는 마치 약국 진열대처럼 빼곡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 후 억지로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려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무기력하고 불편한 몸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달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선우 씨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지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한때 활기 넘쳤던 예전의 건강한 모습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좀 쉬어봐, 스트레스 받지 마라는 조언을 건넸지만 선우 씨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팔자려니 혹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과연 선우 씨는 이 끝없는 건강 방황 속에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희미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선우 씨는 그렇게 막막한 시간 속에서도 어쩌면 자신에게 맞는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그녀의 지친 삶에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책방에서 선우 씨는 사주명리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며 지쳐있던 그녀에게 동양의 고전적인 지혜라는 설명은 처음엔 그저 낡은 미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이끌려 찾아간 곳은 도심 속 고즈넉한 한옥의 상담실이었습니다. 은은한 향냄새가 마음을 감쌌고 차분하고 온화한 상담가 한 분이 선우 씨를 맞이했죠.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년월일 씨를 건넸습니다. 상담가는 선우 씨의 사주명식, 즉 4개의 기둥과 8글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놀랍게도 그녀가 오랫동안 겪어온 증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자주 불편하시고 늘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시죠? 때로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실 겁니다. 선우 씨는 마치 자신의 지난날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정확히 짚어내는 이야기의 순간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의사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고통과 답답함이 단 몇 줄의 글로 펼쳐진 종이 위에서 거짓말처럼 명확하게 읽히는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상담가는 이어서 선우 씨의 사주 속 오행, 즉 목, 화, 토, 금, 김, 수의 기운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우 씨의 경우 타고난 사주팔자 속 특정 오행의 기운이 과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족해서 몸 전체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특정 악기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아예 들리지 않아 전체적인 화음이 깨지는 것과 같죠. 이런 불균형은 결국 특정 장기나 신체 부위를 더욱 약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위장이 약해지기 쉽고 불의 기운이 부족하면 심장이나 혈액순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은 선우 씨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몸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흐름과 특정 장기의 취약성이 이렇게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선우 씨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선우 씨는 지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만성 소화불량과 좀처럼 가라앉지 않던 피로감에 대한 해답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늘 따라다니던 잦은 잔병 치레까지 상담가의 이야기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전율을 느꼈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했으니까요. 사주 명리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나만의 몸 사용 설명서를 읽어내는 고유한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선우 씨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자신의 몸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의 몸 사용 설명서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깨달음은 선우 씨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사주명리학 상담가는 단순히 선우 씨의 타고난 기운을 짚어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사주팔자를 기반으로 균형을 잃은 에너지를 바로잡고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방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고장난 시계의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어떤 기름을 쳐야 다시 정확히 움직일지 알려주는 정밀 기술자 같았달까요? 상담가는 선우 씨의 사주 명식에 드러난 오행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며 그녀의 몸이 왜 특정 질병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오행이 과도하게 강하거나 반대로 턱없이 부족하여 몸의 조화가 깨져 있을 경우 어떤 장기가 무리하기 쉽고 어떤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냈죠. 선우 씨는 자신의 오랜 소화불량과 만성적인 무기력증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타고난 에너지 흐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처방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령 사주의 목 기운이 부족하다면 간과 담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쓴맛이 나는 채소나 신맛이 나는 과일을 섭취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반대로 화 기운이 너무 강해 심장이나 소장에 부담을 준다면 몸에 열을 식혀주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멀리하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죠.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오직 선우 씨만을 위한 맞춤형 건강 가이드였던 셈입니다. 마치 각자의 혈액형에 따라 맞는 음식이 다르듯 타고난 기운에 따라 건강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은 선우 씨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생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자신의 몸을 이해해왔던 선우 씨에게 오행이니 기운이니 하는 개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어쩌면 지난날의 절박함과 새로운 통찰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상담가의 조언을 하나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주에 좋다고 하는 특정 곡물을 넣어 밥을 짓고 평소 즐겨 마시던 커피 대신 몸에 열을 식혀주는 허브차를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는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조용히 걷거나 가벼운 요가 동작으로 몸의 순환을 도왔죠. 사주에 근거한 식단으로 식탁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색색깔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접시를 채웠고 조리 방식 또한 몸의 기운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거나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죠. 잠들기 전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선우 씨는 매일 자신의 건강 수첩에 그날의 식단과 운동, 몸의 컨디션을 꼼꼼히 기록하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만성적으로 괴롭히던 소화 불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묵직한 피로감 대신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던 알 수 없는 통증들도 점차 횟수가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 제 기능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선우 씨의 얼굴에도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건강식품에 의존하며 좌절했던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고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죠. 그녀는 이제 사주가 단순히 타고난 운명을 점치는 미신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과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나침반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과 에너지를 매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귀 기울이며 조화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우 씨는 이제 단순히 몸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복잡한 업무 속에서도 놀라운 집중력과 효율을 보여주었죠. 예전 같았으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을 테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여유로운 마음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주 명식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발견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건강을 찾아낸 것이죠.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인생의 나침반을 되찾아 앞으로 나아갈 항로를 정확히 찾아가는 노련한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선우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헤매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쫓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나만의 몸 사용 설명서는 바로 자신의 사주 팔자 속에 섬세하게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왜 자신이 특정 질병에 취약했는지, 어떤 기운이 부족하거나 넘쳐서 불균형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해답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그저 외부의 힘으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신 고유한 설계도를 가진 하나의 완벽한 소우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사주 명리학은 그녀에게 단순한 운명을 점치는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조차 몰랐던 나만의 건강 설계도를 읽어내는 오래된 지혜였던 겁니다. 이 지혜를 통해 선우 씨는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체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선우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복잡한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치료하려 애쓰지만 정작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미래의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만의 건강과 장수의 비밀도 당신의 사주팔자 속에 이미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고대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에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